테마적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은 헬스케어 테마가 전반적으로 강한데요. 정부가 원격 진료 적극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비트컴퓨터가 장 초반에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관련주들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테마 움직이는지 정주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주현입니다. 네, 테마 움직임 봐주세요. 네, 어제 잠깐 하루 이제 휴일을 보내고 증시가 열렸는데요. 지난 이틀간의 해외 증시가 썩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아무래도 금일 되돌림 조정에 대한 의미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화요일장의 상승에 대한 의미가 상당 부분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금일장의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양대 시장 모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주요 지지라인 쪽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의 조금 더 의미를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테마주 쪽도 일단 코스닥 지수도 지난 이제 화요일 시장에서의 비교적 고점 대비 크게 밀린 그런 자리에서의 추가적인 조정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 대규모 매물을 상당 부분 많이 쏟아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 쪽에서도 이제 대형주 위주였던 확장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다소 규모가 적고 중소업체군 쪽에 조금 더 어떤 한정돼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테마주들은 정부 지원, 거기다 뭐 터키와 관련돼 있는 수출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규 발매되는 스마트폰에도 헬스케어 기능의 탑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비트컴퓨터가 오늘 기반 수급도 상당히 좋아지는 가운데 장중 거의 상한가에 진입해 있고, 유비케어라든가 인성정보, 인피니티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의료기기 쪽도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요. 오늘 휴비츠 같은 경우가 약 한 7%대까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노엔텍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괜찮은 모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주세포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 간밤에 있었던 약간의 보도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도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 금일 차바이오엔이라든가 마크로젠과 같은 종목군들 중심에서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3천억 가량의 지원책이 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남북 경협 전략 설비 관련 종목군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글쎄요, 일단 개성공단의 사안도 이제 단기간에 뭔가 해결이 되기보단 조금 이제 시간을 갖고 길게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마도 그러한 영향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전거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오늘도 이제 참 좋은 내자라든가 삼천리 자전거, 알톤 스포츠가 나란히 3에서 4%까지 꾸준하게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내수 소비 테마 다시 보자라고 들고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5월장에 있어서의 큰 틀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달에 언제 끝나나 싶었습니다만, 뱅가드 펀드 물량의 매도가 이제 막바지에 거의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어떤 수급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부진한 1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마무리됨으로 인한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오히려 저점을 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은행주 쪽에 대한 실적 부진 요인이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안 좋은 실적에 대한 주가 하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일단 5월달에 있어서의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 지난 4월달에도 인하를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모두가 다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또 인하가 되지 않았죠. 현재 이제 우리나라 경기를 이끌고 있는 어떤 수장격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하는 총재나 여러 가지 좀 이 엇박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판 여론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4월달에 금통위에서는 4대3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3명의 인사가 여전히 이제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5월 금통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전체적인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엔 내수 소비 시장에 대한 진작쓰기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마트에 잠깐 추천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신세계라든가 이마트, 그리고 롯데하이마트, 그리고 현대백화점, GS 리테일 이러한 종목군 중심에서 보시는 건 괜찮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 예, 오늘은
LG 리테일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 뭐 LG 리테일 쪽이 최근에 뭐 수급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이제 소매업체군들의 부분이 주가가 좀 많이 오름폭이 좀 있긴 합니다만, GS 리테일은 이제 연간 단위로 본다고 해도 계절적인 성수기가 대부분 다 2분기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전체적으로 일단 구조 자체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수급 자체가 상당 부분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만 원권 뭐 이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2만 9천 원권역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주현 전문가와 테마 살펴봤습니다. 글쎄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은의 목소리가 여전히 좀 다르긴 하지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여전히 좀 열어두고 있는데요. 내수 소비 테마 다시 한번 보자 라면서 GS 리테일 추천했습니다. 매수가는 3만 원, 목표 주가 3만 5천 원입니다. 테마 나우였습니다.